액체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더 불규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액체, 나는 고체, 다는 기체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다음은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보니까 나트륨, 요거 한번 지금 선생님이 써볼까요? 자, 여기에 NA가 이렇게 있으면 나트륨이, 원소기호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자, 이온이 되는데 여기 플러스가 됐는데,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 즉 플러스의 개수와 전자, 마이너스 전자수가 같은데, 플러스를 띄었다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은 전자가 지금 여기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자가 2개가 나왔으면 마이너스가 2개 빠졌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 플러스 양성자가 이제 20개 있다라고 치면, 양성자 플러스 20개가 있다고 치면 얘는 전자 마이너스가 20개 있다라는 얘기. 근데 전자 2개가 나와갔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18개밖에 없어. 그러면 20개 있는데 플러스는 20개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가 18개밖에 안 됐으니까 얘는 전체가 플러스 2 합쳐서 플러스 2라는 개념이 되니까 여기서는 2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거고, 여기 왜 필이면 양성자 20이라고 썼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칼슘의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와 똑같은데 칼슘의 원자번호가 20이어서 20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쓴 겁니다. 자,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칼슘 2 플러스가 답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분자식을 무엇인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암모니아 분자이다. 암모니아 분자이다. 암모니아 분자니까 NH3구나. 우리가 답이 3번이라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그림을 줬을까?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 수소 원자 3개, 즉 질소 원자 하나, 수소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답을 찾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원자가 4개가 주어졌네? 그러면 4개 있는 원자 있는 거. 얘는 2개, 3개, 4개, 4개. 자, 그 중에서도 3개는 똑같은데 하나는 다르네. 그렇다고 한다면 답이 3번밖에 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가 NH3라는 걸 몰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분자식은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알파벳 ABCD를 모르면 못하듯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데, 특히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 분자기호, 분자식은 우리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2라고 얘기하는 건 수소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CO2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 2개의 산소와 탄소가 있는 이산화탄소. 자, NH3는 암모니아고, 그 다음에 H2O2. H2O2 하니까 우리가 많이 봤는데, H2O. H2O는 우리가 물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더 많이 들어있어.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얘를 과산화수소.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과산화수소. 우리가 그러니까 상처 소독할 때 쓰이는 약품이죠.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편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모두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부피 가는 얼마일까? 단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자, 여기에 지금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소와 산소. 그러면 여기다 반응식을 써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자, 수증기 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수증기 물, 자, 수증기 물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얘네들의 반응 부피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기체가 생성될 때 생기는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실험일을 보니까 실험일에서 10, 수소가 10, 산소가 5, 생성된 수증기가 10. 2대 1대 2네요. 실험일을 보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20. 실험일은, 그 다음에 여기는 10. 2대 1대가 되면 20이 돼야 될 것 같아. 보니까, 20 맞습니다. 실험 3 보니까 30. 여기 30. 그럼 2대 1대가 되니까 여기가 얼마? 15.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부피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기체들이 반응할 때 항상 일정해야 된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종류의 연기가 물에 녹아 이온화될 때 반응식이다. 자, 갈로 안에 들어갈 이온은 지금 여기에 이온화식이 있는데 여기에 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것을 염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읽어보면 이온화식을 읽을 때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자면 음이온, 양이온 순으로 읽어줍니다. 대체로 음이온, 양이온 순으로 한 가지 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선생님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얘는 수산화 칼륨, 즉 수산화이온, 칼륨이온, 수산화 칼륨. 그럼 얘는 수산화이온, 나트륨이온에서 수산화 나트륨. 얘는 수산화이온, 얘는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서 수산화 암모늄.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빠졌으니까 여기에는 OH 마이너스. 그럼 마찬가지 얘도 OH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 OH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수산화 이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염기라고 한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이 나왔을 때 산이라고 한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주어졌는데 식물체 내의 물의 기공을 통해 증발하는 현상이다. 기공. 공기가 왔다 갔다 순환하는 것. 즉 기체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가 기공이라고 하는데 주로 식물의 뒷면, 식물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이 있는데 증발하는 현상. 증발. 자, 그 다음에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이 이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증산작용, 증산, 면역작용은 우리가 어떤 해로운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죽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걸 면역작용이라고 하고, 저장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 풍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돌이 흙이 되는 거, 그러니까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이 풍화작용. 그래서 정답은 3번, 증산작용, 증발한다, 증산작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생물에 관한 문제네요. 14번. 그림은 동선화 줄기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물의 이동 통로. 물의 이동 통로. 자, 여기에 지금 이걸 줄기에 횡단면,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자른 걸 횡단면, 이렇게 세로로 자르게 되면 종단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횡단면 구조에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 세 가지가 나와 있나요? 안쪽에 안쪽에 있는 것이 물관. 자, 물관.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성층. 자, 형성층 우리가 부피, 굵어지는 부피 생장을 하는 거고,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가 되고, 체관은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양분은 우리가 포도당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느껴져서 물이 이동을 했을 때는 수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수압이 생기게 되니까 안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바깥쪽에 있으면 물의 압력 때문에 이 줄기가 터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안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물관이 안쪽이라는 거. 그래서 간은 물관.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다음은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뭔가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 숨 쉬는 게 우리가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물론 호흡은 폐호흡. 그래서 우리가 외호흡. 그 다음에 이 폐에서 흡수한 산소가 우리 영양소,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이동시켜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즉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 주어야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영양소하고 산소 과정에서, 호흡 과정에서는 우리 숨 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죄송합니다. 자, 다시. 세포호흡 때 발생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그림은 사람의 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각세포. 청각세포. 아이고. 또. 자, 다시.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의 진동을 자극으로 느끼는 거. 소리를 느끼는 부분이 어디니? 어디가 느낀다? 달팽이. 여기 달팽이처럼 생긴 게 어디니? 달팽이. 그래서 여기가 달팽이관. 그래서 답은 달팽이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막. 여기에 고막.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지금 반만 있네. 이것을 우리가 반고리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깃바퀴 되어 있는데, 깃바퀴, 요게 우리가 깃바퀴, 소리를 모으는 것을 깃바퀴. 그 다음에 전정기관, 여기를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해가서, 여기는 사람이 위치감. 즉,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누워있거나 서 있거나 엎드려 있어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위치 감각을 느끼는 것을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고리가 반만 있는데 동그랗게 회전 감각을 느끼는 것이 반고리관.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느끼는 것은 달팽이관의 청세포에서 느끼게 되는 거고, 달팽이관은 청신경과 연결돼서 대뇌로 연결돼서 우리가 소리, 이게 어떤 소리구나 뇌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난소에서 분비된다? 월경과 배란을 일으킨다. 난소? 그럼 우리 여성 호르몬이 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 자, 여기에 이 답은 여성 호르몬인데, 우리 각각의 호르몬의 역할.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죠? 이자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 티록신은 갑상샘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호흡을 조절을 해서 체온 조절에 이용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을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를 우리가 생식샘이라고 하는데, 생식샘에서 분비하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식샘에서 그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중기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중기.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은 뭐가 있다? 자, 간기, 전기, 중기, 자, 후기, 그 다음 말기, 이렇게 있는데, 자, 선생님 한번 축구 경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중 티켓도 팔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기는 준비 과정이 되고,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전반전 시작하고 중간에 휴식을 하고 후반전 시작하고 축구 경기를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중기 과정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중기가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기,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다? 그럼 염색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중간. 그래서 염색체가 가장 좋은 게 중기. 그럼 그 다음 후기. 이제 염색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양극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야 돼. 양극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건 후기. 그러면 갈라지기 이동하는 거니까 후기는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동을 해서, 양쪽으로 염색체가 이동을 해서 갈라지고 있어.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2번 그림이 말기.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양쪽에 방추사, 즉 염색체를 끌고 가는 방추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전기. 그래서 정답은 후기 그림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부모의 혈액형이 모두 AB형인 경우 아들 사이의 자녀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혈액형은 뭐냐? 단 돌연변이는 없다. 그러면 AB형, 부모가 모두 AB형, A, B, 아버지가 AB고 엄마가 AB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A,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 B. 그럼 이렇게 되면 AB.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BB. 그러면 AB, BB 형이 나와서 얘는 순종인 A형, 그 다음에 AB형, AB형, 그 다음에 B형. 그럼 지금 여기서 A형, B형, AB형이 나오게 되니까 나올 수 없는 혈액형보다 O형.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O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O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즉 부모가 둘 다 O형이 없기 때문에 O형은 절대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자,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과 토양?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네. 그럼 기권, 공기, 대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권, 바다나 강, 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러면 답은 지권. 그 다음에 판의 이동으로 인한 지진 활동이 발생. 판이 이동을 해서 판과 판, 그래서 판이 이동을 해서 판과 판끼리 충돌하게 되면 화산 폭발도 생기게 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권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회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